안녕하세요. 개빵녀입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제가 뚱뚱하기 때문에 듣고 살았던 말들에 대한 썰들을 갖고 왔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이 저한테 뭐가 뚱뚱하냐고 말씀해주곤 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5살 때부터 비만이었고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70kg를 넘고 나서 평생을 70kg대로 살아온 현재 164에 70kg 비만 여성입니다. 제가 저한테 스스로 뚱뚱하다라는 표현을 하면 여자친구한테 혼이 나기 때문에 뚱뚱하다라는 표현을 좀 삼가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저를 뚱뚱하다라고 표현해주신 그런 분들에 대한 썰이기 때문에 오늘 저한테 미안하지만 뚱뚱하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저한테 고민 상담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내용이 스스로는 너무 못나 보이고 외모 자존감도 낮고, 그런데 언니는 항상 외모 자존감도 높아 보이고 항상 자신감 넘쳐 보여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일단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과 함께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정말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뚱뚱하다고 말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뚱뚱한 여자아이로 살아오면 자존감이 높기 쉽지 않습니다. 일단 어릴 때부터 모든 어른들이 저한테 살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도 날씬한 애들이 먹는 거 너는 먹지 마라. 너는 이거 먹지 말고 넌 풀떼기나 먹어라. 너는 뚱뚱해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매년 듣게 되고요. 그리고 학생 때도 어떤 친구가 저한테 너는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왜 네 친구들은 다 날씬하고 예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제가 어릴 때는 더 외모 자존감이 낮아서 제가 고2 때 남자친구를 처음으로 사귀었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친구랑 이렇게 가다가 그 남자친구의 친구를 길에서 마주치면 전 도망갔어요. 진짜로 도망갔어요. 왜냐면 저 남자친구의 친구가 쟤 여자친구 뚱뚱하네? 쟤는 왜 저런 뚱뚱한 애랑 사귀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남자친구의 친구를 만나면 도망갈 정도로 외모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저의 뚱뚱함으로 외모에 대한 공격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초면에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첫마디로 야, 살 좀 빼! 라고 말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그 사람 말고도 저랑 거의 초면이신 분인데 같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우영 씨 이 엘리베이터 타면 아무도 못 타잖아요. 우영 씨 너무 무거워서 우영 씨 혼자 타면 인원 제한 다 차서 아무도 못 타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셨고, 제 친구가 저를 이렇게 예쁘다고 표현했었는데 그 앞에서 너 제가 이뻐? 저게 이뻐? 진심이야? 너 저게 이뻐? 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무례한 사람이네 하고 일회성으로 만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제 여자친구한테 뚱뚱한 사람이랑 관계를 하면 힘들다던데 너 우영이랑 사이 괜찮아? 라고 한 친구도 있었고, 너 살만 빼면 내가 사귈 텐데, 살만 빼면 내 스타일인데 했던 사람 정말 많았고요. 아무튼 살면서 정말 무례한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살에 관련해서. 그래서 저의 일생에서 가장 무례했던 저의 전 여친? 전 썸녀에 대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친이라고 하기 애매한 게 저랑 3일 사귀고 헤어졌어요. 아무튼 정말 무례했던 분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보겠는데, 그분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제가 한 22살 때 20대 초반에 인스타를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에스크라고 익명으로 저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그 프로필 링크란에 걸어놓는 게 유행이었는데, 저도 프로필에 그 에스크를 걸어놨었고, 하루는 어떤 분이 제 에스크에 너무너무 자기 스타일인데 연락해보고 싶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알려달라. 이래서 네! 하고 까먹었어요. 왜 까먹었냐면 제가 하나의 병이 있는 게 뚱뚱함에 대한 피해의식이 좀 크다 보니까 누군가 저를 먼저 좋다고 다가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 지금도 여전히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뚱뚱해서. 나보다 더 날씬한 누군가가 더 매력적일 테니까. 나보다 날씬한 누군가를 더 좋아하겠지? 나는 뚱뚱해서 그 사람 스타일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쯤 되면 누군가는 저한테 그렇게 억울하면 살을 좀 빼라. 그렇게 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으면 살을 좀 빼면 되지 않냐. 왜 한심하게 뚱뚱해 놓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냐. 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많이 먹어서 뚱뚱한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이 먹어서 뚱뚱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절대로 1인분 이상을 먹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라면 한 개가 버거운 사람이고요. 물론 제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백두혈통 그런 거예요. 집안 사람들이 다 크시고요. 다 툼툼하시고 저도 뼈대도 크고 대가리도 크고 옆으로도 좀 크고요. 저는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찐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배달 음식 구경도 못했습니다. 저는 매년 사시사철 제철 음식 먹으면서 건강하게 아주 퀄리티 높게 살찌운 고급 뚱땡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식단을 하는 날이 많고요. 주에 2, 3회는 꼭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그냥 살을 좀 빼라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해요.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억울한 점. 딱히 억울할 정도로 안 먹는 타입은 아닌데 아무튼 제가 고급 뚱땡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그때 그분이 오픈 채팅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딱히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까먹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두 번째로 오픈 채팅 알려준다면서 왜 안 알려주냐, 알려달라 이렇게 하길래 그제서야 이제 생각이 나서 오픈 채팅을 알려드렸고, 그래서 그분과 연락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아예 기대도 없기 때문에 그분 사진도 안 보고 그냥 연락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 얼굴이 궁금하지 않냐 하시길래 생각해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네, 궁금해요. 사진 있으면 보여주세요 해서 그분이 저한테 본인 사진을 보내셨는데 너무너무 엄청난 미인이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미인이 왜 나를 좋다고 나한테 먼저 연락처를 달라고 했지? 할 정도로 너무너무 미녀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독한 외모 지상주의의 여미새이기 때문에 그날부터 너무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그분과 본격적으로 연락을 하게 됐고, 연락하는 내내 너무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제가 그 전에 만났던 애인이 저의 첫 여자친구였는데 너무 지옥 같은 연애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면 그에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도 굉장히 부합했던 분이셨고, 뭔가 사소한 가치관 얘기하는 거에서 엄청 잘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분이 사정이 있어서 빨리 만날 수는 없고, 한 달 정도 연락만 하고 지내도 되겠냐라고 하셔서, 전 너무 좋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연락만 하고,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연락하는 동안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점점 거의 사귀는 바이브로 연락을 했고, 연락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는 거의 우리는 이제 만나면 사귀는 거다? 우리 만나면 사귀기로 한 거다? 라는 느낌으로 연락을 했었던 것 같아. 근데 한 달 정도 연락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제가 좀 편해졌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쯤 이제 본성이 슬슬 나왔던 것 같은데, 어느 날 평소처럼 그분과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밖을 돌아다니다가 식당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밥 맛있게 먹어라 했는데 그분이 식당에 돼지들밖에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식당에 뚱뚱한 사람밖에 없어. 뭐 돼지들밖에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그래서 왜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해? 하니까 왜 맞잖아. 다 뚱뚱해. 이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하지만 그냥 넘어갔어. 이 사람은 분명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아무튼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길을 가는데 자기 앞에 이제 망사 스타킹을 신은 여성분이 지나가셨대요. 그래서 언니 망사 스타킹 좋아하잖아요. 좋겠네. 이러니까 아니 다리가 두꺼워서 별로. 다리가 코끼리 다리인데 왜 망사 스타킹을 신었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 이 사람은 너무 저랑 가치관도 맞고 너무 좋은 사람이었거든, 한 달 동안. 그래서 뭔가 쎄한데? 오늘 뭔가 이 사람의 인성을 긁을 만한 일이 있었던 걸까? 에이,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래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고 넘어갔었어. 그때 이상한 사람인 걸 알았어야 됐는데.
아무튼 그분과 실제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좀 특이하셨던 게 실제로 만나는 첫날 저의 자취방으로 오겠대요. 근데 저의 자취방에 놀러 와서 3일을 자고 가겠다는 거예요. 첫 만남에 한 달 동안 연락하고 처음 만나는데 저희 집에서 3일 동안 자고 가시겠대요. 그래서 뭐 안 될 건 없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분은 자기 스킨로션이랑 옷가지를 다 바리바리 챙겨서 저희 집에서 3일을 묵고 가셨어요. 아무튼 그분과 실제로 만나고 되게 상상만 하던 사람을 실제로 만나니까 좋았고요. 그분과 이제 처음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그때부터 정말 응? 의 연속이었어. 그분이 정말 숨 쉬듯이 이상한 말들을 뱉는 거예요. 그때 제가 대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서 대학생들이 되게 많이 다녔는데 그분과 제가 버스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체대생 남자애들을 보고 뭔 체대생들이 저렇게 멸치 같아. 멸치 새끼들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그렇게 말을 하냐 하니까 왜 맞잖아 멸치 이러고 그 다음에 체대생들 뒤로 좀 통통하신 여성분이 지나갔는데 저 여자는 멸치 아니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말을 그렇게 하냐 하니까 당시 그분 직업이 헬스 트레이너였는데 본인은 헬스 트레이너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몸매를 평가하게 된다. 제 주변에 운동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단 한 분도 그렇게 무례하게 살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분을 실제로 만난 첫날부터 앵의 연속이었어.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도 너무너무너무너무 무례한 말들을 숨쉬듯이 뱉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자고 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쌩얼도 보여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씻고 나왔는데 막 자기 이모인 줄 알았다. 그리고 저한테 살 좀 빼야겠다. 살이 너무 많이 쪘다. 다리 좀 봐라. 살쪄서 여기가 처지지 않았냐. 너 여기는 살쪄서 이렇게 됐고, 너 여기도 살쪄서 이렇게 됐고, 너 살을 좀 빼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랑 씨발 사귀기로 하고 오신 분이잖아요. 미친놈이. 그렇게 너무너무 이상한 첫째 날을 보내고 저희는 일단 만났으니까 만나면 사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에 일단 사귀는 사이가 됐고 첫째 날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기분이 이상해서 일어나자마자 친구한테 카톡으로 이것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보냈던 기억이 나요. 둘째 날에는 더 웃긴 게 일단 계속 저한테 살 쪘다, 살을 좀 빼야겠다라는 표현을 하셨고 둘째 날 저녁으로 막 어디서 양배추, 사과, 고구마 이딴 거 사와가지고 쟤한테 먹였어요. 미친놈이. 살 빼야 된다고 싸가지 없는 새끼가. 그러고 그분이 저의 인스타 팔로잉 내역을 다 보면서 너 이 사람 알아? 너 이 사람 알아? 너 이 사람이랑 친해? 이 사람 어떻게 알아? 하고 자기 인스타 친구들을 보여주면서 나 이 언니랑 친해. 이 언니 졸라 예쁘지. 나 이 언니랑 친하고 이 언니 존나 잘생겼지. 나 이 언니랑 어떻게 아는 사이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따져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제 친구들이 궁금하대요. 제 친구들을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대학교 앞에 살아서 주변이 다 이제 제 친구들도 자취 중이었고, 제가 한 달 동안 연락을 했기 때문에 제 친구들도 그 언니의 존재를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좋다 하고 반가운 마음에 제 친구 여러 명한테 이제 인사를 시켜줬어요. 근데 제 친구들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제 친구들인데 자기 기준에 좀 외모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는 쟤는 좀 별로다. 쟤랑은 좀 안 맞을 것 같다. 하고 좀 예쁘장한 친구는 쟤는 괜찮네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뭔가 이상한데였는데 둘째 날에는 이 사람 좀 아니다. 이 사람 좀 많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셋째 날도 진짜 웃긴 게 저희가 실제로 만나기 전에 그분이 저희 집에서 3일을 자고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성형 커밍아웃을 했어요. 당시가 이제 다리 지방흡입을 하고 회복 중인 완전 다리에 멍이 들어있는 단계였어서 딱 그분이 저희 집에 있을 세 번째 날에 제가 다리 지방흡입하고 고주파 관리를 받기 위해서 그 압구정에 있는 병원에 가야 되는 스케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미리 나 사실 다리 지방흡입을 했는데 그날 고주파 관리를 받으러 가야 된다 했었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냐 그럼 자기가 차가 있으니까 자기가 압구정까지 데려다 주겠다. 같이 압구정 가서 데이트를 하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개땡큐죠. 좋다 하고 세 번째 날은 그분 차를 타고
압구정에 있는 제가 지방흡입을 했던 병원에 가서 고주파 관리를 받았는데 그때가 정말 최악이었던 게 제가 수술한 병원이 지방흡입 전문 병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손님들이 지방흡입을 하러 오는 병원이었어요. 그 병원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병원에 들어오는 모든 손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손님은 저기가 뚱뚱하네. 아, 저 손님은 저기를 지방흡입했어야 되는데. 아, 저 손님은 저기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겠다. 아, 저 사람은 성형을 왜 했대? 아, 저 사람은 좀 그렇다. 거기 성형외과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한테도 아, 저 사람은 성형을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저 사람은 저기를 어떻게 해야겠네.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이상하네. 이렇게 모든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웃기게도 그분도 성형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흡입을 해서 관리를 받으러 온 여자친구 앞에서 아, 이런 거를 돈 주고 쓸데없이 왜 하냐. 운동하고 식단하면 다 빠지는데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한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3일이라는 시간이었지만 빠르게 시간이 갈수록 '아, 이 사람은 진짜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람도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계속해서 살 빼라는 얘기를 한 거 보면 제가 사진과 실물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분이 3 일이 지나서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집을 떠나자마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에 도착했다."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린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 우리 그냥 사귀었던 거 없던 일로 하자.' 이래서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던 차에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냥 저희 뭐 사귀고 나발이고 없던 걸로 합시다.' 하고 그분이랑은 인연이 끊겼고요. 근데 한참 있다가 몇 달 뒤에 거의 1년 뒤인가 그분한테 먼저 연락이 다시 온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연락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잘 지내냐?"라고 하셔서 웃기게도 당시에는 그렇게 나쁜 마음까진 없었어. 그냥 좀 무례한 사람이구나. 나랑 너무 안 맞는 사람이다. 이 정도였지 막 "개새끼." 막 이런 건 없었어 가지고 나름 알던 사이니까 반갑게 "아, 네 언니 저 잘 지내죠. 뭐 왜 연락하셨어요?" 했는데 그분과 썸 타고 사귀었던 그 당시에도 그분이 목표로 삼고 있는 직업이 타투이스트였어요. 그분이 타투이스트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그림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분이셔서 저한테 그림을 좀 알려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만났던 당시에 그 3일 동안 제가 그림 과외도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거진 1년 만에 연락을 온 이유가 자기가 여전히 그림을 좀 배우고 싶은데 상황이 마땅치가 않다. 혹시 나한테 그림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근데 저를 좀 바보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의 평생의 꿈이 뭐냐면 돈이 없거나 상황이 안 되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들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저의 평생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누가 그림을 좀 알려달라. 그림을 너무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림 그리는 게 이렇게 좋은데 저 사람이 그걸 원한다니까. 근데 상황이 안 된다니까. 그래, 그 정도 알려줄 수 있지 하고 되게 반가운 마음에 "아, 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 알려드리겠다. 괜찮다." 하고 그분과 카톡으로 이제 그림 과외를 해 줬었어요. 그분이 그렸던 그림을 보내주면 제가 되게 정성스럽게 피드백을 해 드리고 아무튼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었는데 이쪽 판이 되게 좁잖아요. 제가 나중에 사귄 친구가 그분에 대해서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제 친구한테 제 얘기를 한 번 했었대요. 근데 그분이 하시던 얘기가 그냥 걔 억지로 만나면서 그림이나 공짜로 배울 걸"이라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저한테 무례했던 그분에 대한 썰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다시 이제 외모 자존감에 대한 얘기로 돌아와 보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에 대한 무례한 말들을 정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어릴 때는 그런 말들이 엄청 상처도 많이 되고 제 자존감을 많이 깎아먹었는데 지금은 뭐 딱히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릴 때에 비해 외모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여전히 외모 자존감이 되게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매번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길에서 구독자라도 마주치면 분명 저 사람 나 뚱뚱하고 실물도 별로네 이 생각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완전 피해의식 덩어리에 외모 정병 맥스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더 이상 이제 저에 대한 무례한 말들, 외모에 대한 평가에 크게 상처받지 않는 이유는 제가 잘 살아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실 유튜버는 보여지는 직업이잖아요. 가장 꾸며진 모습,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직업인데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보시는 제 모습보다 저는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 학생 때, 20대 초반 때 외모에 대한 자존감은 여전히 오르지 않고 똑같이 낮은 상태란 말이에요. 피해의식도 많고 열등감도 많고. 근데 어릴 때와 다르게 지금은 제가 스스로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제가 좀 더 예뻐져서, 제가 더 날씬해져서 또 아니고, 제가 29살 겨울에, 그러니까 30살을 곧 앞에 두고 있는 그 시기에 스스로 자아 성찰을 해봤는데 제가 너무 잘 살아온 거죠. 그래서 내 외모가 조금 못났다 한들 내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외모 자존감을 덮을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저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확립한 그 다음부터는 제 외모는 바뀐 게 없는데 주변에서 계속 저한테 항상 자신감 넘쳐 보인다. 되게 멋있어 보인다. 넌 되게 멋있는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잘 살아왔냐면요. 학교 폭력하지 않고, 바람 피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고, 남한테 폭력을 쓰지 않고, 커리어라고 내세울 만한 작품들도 꽤 했었고요. 본인 일 열심히 하고 있고, 힘없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가족이랑 애인이랑 친구가 있고요. 아까 무례했던 사람들처럼 단편적으로 외모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감사함과 미안함을 아낌없이 표현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할 줄 알고 다른 건 다르다고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온 거죠. 너무너무 잘 살았어. 물론 외모도 중요하지만 20대를 보내고 나서 내가 되게 잘했다. 내 스스로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생각이 든 건 제가 지방흡입하고 다이어트 약 먹은 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바르게 살아온 것들이더라고요. 너무 좀 쌀비 같은 말들인가? 다들 바디 포지티브 어쩌고 해가지고 내 몸을 사랑해라, 있는 그대로 아끼고 사랑해라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외모 자존감은 남들이 올려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고 외모가 조금 더 예뻐진다고 해서 정말로 자존감이 올라가는가에 대해서도 모르겠어. 확신할 수가 없어. 왜냐면 제 주변에 예쁘고 날씬한 애들 자존감 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이게 조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자존감을 올리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나 너무 잘 사는데? 이런 내가 예쁘기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오니깐요. 막 제 말은 외모를 다 내려놓고 외모 관리하지 말고 막 살 디룩디룩 쪄라. 그런 게 아니라 외모도 가꾸고 건강하게 살되 너무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외모에 대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면 한 번씩 나에 대한 가치 또는 외모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저의 삶에 있어서 외모가 가지는 가치는 그렇게 엄청 크진 않거든요. 제 지금 모습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고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치를 매겼을 때 지금 저한테 중요한 건 제 일이나 제 주변 사람들이나 저의 건강에 대한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날씬해지고 예뻐지면 좋겠지만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게 됐거든요. 그러고 제가 겪었던 것처럼 누군가 본인에게 상처가 되는 발언들을 하신다면 그거에 대한 가치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뚱뚱해서 낮아지는 가치보다 그분이 멍청해서 낮아지는 가치가 더 크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스스로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살게 된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살아가다 보면은 외모 말고도 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본인이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내가 예쁘기까지 해야 되나? 라는 말로 본인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